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떼약볕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수박. 네, 맛있는 수박인데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핸드카메라로. 네, 시원하게 지금 냉장고에서 막 꺼내가지고 썰어가지고 지금,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박. 다음에는 수박 화채를 준비할게요. 네, 오늘의 제목은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업데이트입니다. 조선일보 너마저 집값 서울 외곽 하락폭 커져 지방으로도 확산. 그걸 이제 알았냐? 제가 최근에 어제부터 제가 이제 주식 쪽은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하느라고, 근데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주식에 그렇게 관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네이버에 회원 업데이트 해달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 갖고 그냥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약장수라고 그래요. 약장수. 참 같은 편끼리 진짜. 그래도 혹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 보겠지만, 주식 관심 있는 분들도 멤버십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이 납니다. 네, 오늘의 자료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기침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이거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이거 하나 먹을게요. 이거 하나 먹을게요. 이렇게 먹는 모습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먹방에서 그 뭐 ASMR인가 뭐 있잖아요. 이거 소리만 크게 갖고 듣는 거. 네, 하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으니까, 부동산 쪽 분들은 뭐 이렇게 막 데이터 다운받고 막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이거 뭐 매일매일 부동산 주식도 아니고 뭐 체크할 일 있나 싶어서 그래도 관심 있는 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일 올립니다. 자, 뉴스를 먼저 볼게요. 자, 제목만 볼게요. 자, 조선일보. 구독 중이네. 제가 조선일보 구독 중이라. 저희 집도 진짜 신문 봐요. 조중동 다 봐요. 한겨레도 보고 서울신문도 보고 좌파 우파 다 같이 봐. 집값 서울 외곽 하락폭 커져 지방으로도 확산. 그러면서 장기간 상승 피로감에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우려 겹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빠졌나 이렇게 볼게요. 매달 첫 주에 주간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달마다 지금 그래프를 한 거네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최근 것까지 보면 하락폭이 지금 여기가 0입니다. 0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이거 상승이 아니에요. 하락이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하락이 플러스로 바뀐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게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급하게 하다가 조금 하락이 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계속 빠지고는 한 달도 플러스가 없어. 근데 점점 하락폭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다가 막 절벽처럼. 특히 전남 잘 보세요. 전남, 그다음에 여기 전남 순천, 그다음에 대구, 대전, 지금 지방이 빠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실거래가로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잠깐만요. 자, 이거는 5월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매달 발표하는 거죠. 그 대신 한 2달 정도 늦어요. 얘네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4월달 확정치가 발표됐고 5월달은 잠정치예요. 이번 달 15일날 또 이제 6월달 거 잠정치까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잠정치까지 포함하더라도 한 달 반 이상 늦어. 근데 저는 매일 하죠. 아침마다. 지금 오늘도 하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수도권, 서울 외곽이니까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올랐겠죠. 그동안. 뭐 있잖아요. 뭐 의왕 이런 데 있잖아요. 인덕원 이런 데가 급하게 빠져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지방은 별로 못 오른 다음에 빠져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작년 10월 달을 기준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9개 도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10월 달에 상투 쳤어요. 이 급락하는 거 보세요. 경기도 점점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니까. 왜? 이 당시는 아는 사람만 알고 이렇게 하락하는 걸 잘 느끼질 못했어. 뉴스에서는 맨날 매주 KB 같은 거나 이런데 주간 단위로는 매주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근데 실거래가는 계속 계약서 쓰려면 하락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하고 좀 전에 전남 광양 같은 거 봤죠? 여기 전남 보이세요? 전남?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오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꼴등으로 올랐어. 상승률이 꼴등이야. 그 다음에 하락이 급해져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진짜 3년 전, 4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겠다니까? 경기도가 급하게 하락하는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하는 거지. 자, 근데 살아있는 데는 강원도는 좀 살아있어요. 강원도 살아있고, 전라북도도 살아있어. 아니, 같은 전라도인데 왜 전라북도는 살아있고, 전라남도는 완전히 죽쓰고 있지? 참. 충청남도는 이해 간다. 세종이랑 좀 영향을 받겠죠. 충청남도, 충북도는, 충북도는 많이 올랐다가 빠지네. 약간, 세종이 충청북도 쪽에 있나, 남도 쪽에 있나요? 헷갈리네. 어쨌든 둘 다 슬슬 빠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전수조사한 거예요. 5월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광역시를 보면, 당연히 세종시가 무식하게 무식하게 올랐다가 무식하게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인천도 많이 빠지죠. 이게 수도권이잖아, 수도권, 인천시. 그쵸? 그러니까 옆에 의왕 오르고, 안양 오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천도 영향을 받죠.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다음에 대구는 일찍부터 꺾여서 빠지죠. 좀 전에 대구 나왔죠, 진짜. 대구 나왔고, 대전도 나왔죠. 야, 대전 빠지는 거 봐라. 대전은 많이 올랐었네. 거의 서울이랑 비슷하게 올랐네. 대전이 그 대신 서울보다 더 많이 빠져. 서울은 반등하면서 빠지는데, 대전은 반등 없이 빠지네. 부산도 뒤늦게 좀 빠지고, 특히 대구시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그러겠죠. 울산은 별로 못 오른 다음에 빠지네. 광주는 못 오르다가 뒤늦게 올랐다가 지금까지도 별로 안 빠져. 자, 서울 5개 권역은 당연히 동부권이 제일 많이 오른 다음에 빠지죠. 노도강. 지금 뉴스에서 나온, 지금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서울 외곽 하락폭 커져. 지금 노도강이 하락폭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지방로도 확산. 근데 알고 보면 지방이 먼저 빠지지 않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서울 서부권, 동남권 쪽은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완연하게 제가 조사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이따 또 나오겠죠? 그것도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도 빠지고, 이거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근데 KB선도도 계속 오른다고 하지만 물가를 반영하면요, 올 연초부터 계속 하락 중이에요. 왜? 매달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못 미쳐. 그러면 그거는 손해거든. 실질적으로는. 왜? 결국은 이자 상승률만큼은 이자 내는 것보다 못 오른다는 얘기야, 아파트 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부동산원 감정원은 진작부터 빠졌고, KB도 이제 보합으로 왔다며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니까? 야금야금 오래 오르는 거 있죠? 그 실제로 마이너스야. 물가를 못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100원에 사왔는데 90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90원씩 버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면 10원씩 까지는 거죠? 비용이 더 들었잖아. 구매 비용이. 판매 비용보다. 이게 그거 같은 거예요.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올랐다고 하지만, 최근 한 6개월, 한 1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보다 아파트 상승률이 적다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란 얘기예요. 그게 물가 환산 지수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 극명한 게 이걸 얘기할게요. 2008년도에도 실거래가 지수가 폭락을 하는데도, 호가 지수, KB나 부동산원은 3개월 있다가 고점 쳤다고 나왔어요. 특히 바닥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서 실거래가 지수가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9개월 동안 더 빠져. 호가는. 이거는 가짜거든, 가짜. 여러분들 KB 부동산원에 월간돼 있다는 호가 기준이에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KB한테 입력을 할 때 집주인들이 얼마에 내놨냐를 기반으로 내놓는다고. 근데 집주인들은 실거래가가 하락을 하든 말든, 그거 자전거래야, 실수야, 전세거래를 잘못 입력한 거야, 그거 어쩌다 한번 있는 거야, 그거는 층이 나쁜 거야, 거기에 그 빈집인데 누가 똥을 싸놓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집 보러 안 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둘러댄다니까? 진짜 아침 먹고 수박 하나 먹고서 덩 얘기를 하다니. 자, 지금도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분명히 상투 쳤다고 나와요, 국토부에. 근데 아직도 오른대, KB는. 7개월째 오르고 있어, 7개월째. 근데 계약서 쓰려고 그래봐요. 자, 이제 제 국토부 실거래가 매일 조사하는 거 나옵니다. 자, 명목은 그 대신 국토부는 전수조사하지만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는 엄청 센 놈들이지, 똘똘한 놈들이지. 그러니까는 별로 빠진 건 없어. 10월 달에 상투 쳤는데 그냥 거기서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물가를 감안하면 그동안은 무식하게 올랐거든. 이렇게 매년 몇 년 동안 오르기만 했잖아. 그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는 거는 누군가 뭔가 팔아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뭐 서초동이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신고가 막 40억짜리가 6억 오르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이게 뚝뚝 오르는 거 있죠. 이게 뚝뚝 떨어지고 뚝뚝 오르고.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라니까. 아직 팔아먹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물가로 반영하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물가를 반영하면 10월까지는 물가를 반영해도 올랐지. 당연히 세게 올랐지. 근데 그 이후로는요, 야금야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실질지수는. 특히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줄 요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실질지수예요. 제 그래프랑 거의 똑같죠? 다를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보시죠. 빨간 거 요 빨간 게 KB 매매 수급 지수, 즉 심리 지수거든요. 계속 이게 100이에요. 100을 깼죠. 100을 깨가지고 50대까지 떨어졌다가 60대까지 갔다가 지금 40대 깨지고 30대로 33까지 떨어졌어. 근데 요 방향이랑 여기 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있잖아요. 거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반등하는 것도 똑같아. 그 다음에 급락을 하면서 얘도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 지수가 정확하고, 제가 KB 지수는 안 믿는데 KB 매매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 거래 정황 이거는 믿어요. 왜? 그 매매 지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 동네 인근에서 나한테 아파트를 얼마에 내놨나를 기준으로 입력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빠져. 집주인들 실거래가가 하락해도 한참 동안은 안 내려. 오히려 그 하락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호가를 더 높여요. 막 5억 10억씩 올려놔 막.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뭐 안 해줄 수도 없지.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 팔 생각도 없이 막 5억 3억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KB에서는 아직도 오른다고 그러지. 그나마 부동산원은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 대신 실거래가를 또 반영을 하고 호가도 반영하고, 호가를 봐갖고 택도 없는 호가는 안 쳐줘. 그러니까 KB보다는 조금 더디게 올랐다가 최근에 하락한다고 바뀌었죠. 근데 KB는 아직도 오른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보합으로 바뀌었대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는 거는 마이너스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거 작년 빠른 데는 9월달에, 노도강은 9월달에 상투 쳤어요. 이거 명목이에요. 물가 반영 안 했어요. 자, 왼쪽은 365개 단지로 만든 55만 세대 서울 아파트의 한 45% 정도의 시가총액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정확한 거죠. 오른쪽은 단은 아니고 경기도 11개 단지, 11개 지역, 110개 단지, 10개씩 16만 7천 세대입니다. 작품 꺾인 거 보이시죠? 근데 그동안은 무식하게 오르기만 했어. 그러다가 빠지는 데도 있고, 서초구처럼 오르는 데도 있고, 용산구처럼 오르는 데도 있고, 송파구처럼 박살나는 데도 있고, 강동구처럼 빠지는 데도 있고, 여기 보면 인덕원 빠지는 거, 용인수지 빠지는 거, 경기구리 빠지고, 수원 광교 빠지고, 광명 빠지고, 하남 빠지고, 경기도 과천도 약하게나마 빠지고, 이 중에서도 오른 게 있어. 누구? 성남 분당 올라요. 그 다음에 여기 군포 3번도 오르진 않지만 고공권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어.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잖아요. 좀 전에 봤던, 예를 들어서 군포 3번 봅시다. 지금 한 6개월, 6, 7개월 전이랑 지금 가격이 비슷해. 빠졌다가 올라왔어.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면요, 이렇게 빠진다니까? 왜? 지금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보합이라고 칩시다. 안 빠지고 계속 1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자는 매달 내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거기다가 관리비 내고, 수리비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낼 거고. 그걸 따지면은 가격이 6개월 전에도 10억인데 지금도 10억이면 이 사람은 손해라니까?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손해예요.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감안한 게 CPI Adjusted Index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분석하니까 왜 엘리엇, 그래서 저는 명목이랑 실질이랑 같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시라고. 근데 진짜 봐야 될 거는 실질이에요. 실질. 이 급락하는 거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노도강 볼까요? 노도강 보면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3, 4월 달에 살짝 반등하죠. 이때 왜 반등했어요? 윤석열 형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 그래갖고 재건축 강북 넣은 거 다 풀어준대.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빠지다가 일단 매도자들은 멈칫하죠. 야, 일단 우리 성렬이 형이 뭐 좀 해준대. 부양책 내놓은대.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팔지 말아봐. 그랬고 나 물건을 걷어들였어. 그리고 사람들도 이거 바닥친 거 아니야? 급하니까 난 어차피 사야 되니까 뭐 한 달 있다, 6개월 있다 사든 지금 사자. 그랬고 조금 반등을 해. 그런데 성렬이 형이 꺼내는 거 보니까 별거 없어. 마치 이명박 시즌2야. 이명박 대통령 때도 취임하고서 부동산 폭등시켜줄 것처럼 막 하더니 별거 없어. 그러니까 막 실망 매물이 나와. 지금 노동왕 실망 매물 나오잖아요. 이거 근데 잘 보세요. 3, 4월 달에 반등을 할 때, 이때 물가를 나누면 반등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걷어들이고 조금 오르고 보합이고 하지만
물가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오르잖아요. 이게 91년도, 2008년, 7년도에 무너질 때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고. 금포 3번도 약하게나마 빠지고 있는 거라고. 물가로 감안하면. 그렇게 따지면 안양평촌은 폭락을 하는 거고, 수원 강경 폭락하는 거고, 경기 광명 다 폭락이야. 그나마 성남 분당 정도만 버티고 있고, 여기 용산구 정도만 오르고 있고, 서초구 정도만 오르고 있지. 초록색. 송파구 급락한 거 봐요. 정상거래가 신고됐어도 하락 추세를 넘길 정도로 회복한 건 아니잖아. 물론 이 5월 달에 급락한 게 이상거래가 몇 건이 있었어. 그러면 정상거래가 빨리 신고가 돼가지고 평균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중에 신고된 것도 급락한 거래보다는 높지만 그 정상거래보다는 1억씩 낮아요. 즉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이 하락 추세는. 그리고 거래 주는 거 봐요. 거래 주는 거. 여기 거래 주는 거 봐. 그리고 경기도 실질지수가요. 작년 11월부터 지금 몇 개월이야? 9개월째 빠지고 있네요. 9개월째. 11, 1, 2, 3, 4, 5, 6 7월달 건 아직 안 했다. 7월달은 신고가 너무 없어가지고 야 진짜 거래가 6월달, 7월달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데 다시 연초 거래 가격으로 거래 건수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이 더 급해진다고. 왜? 진짜 급한 사람들이 던지거든. 자, 이보세요. 송파구가 지난달에 5.8% 급락한 거래가 몇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6월달에 정상거래가 신고가 됐는데 2.7% 상승이야. 다른 데에 비하면 엄청 상승이지만 급락한 거래의 반밖에 안 된다고. 즉, 이게 이번 6월달에 급등한 거래도 알고 보면 그 전에 정상거래보다는 1억씩 떨어지고 있다니까? 근데 이제 5월달에 급락 거래보다는 높으니까는 상승으로 나오지. 근데 안양평촌은 난리야, 지금. 제가 이거 작년 10월달부터 계속 방송했죠? 인덕원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그 다음에 대림2, 이런 게. 진짜 12.4억이 잘못된 거지. 지금의 7.8억이 잘못된 거지.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12.4억이 갑자기 8억, 7억 되다가 갑자기 9억, 10억, 11억 하다가 한 건이 1억 5천인가를 빵 넘어가서 거래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불쌍하다. 사고서 5억 떨어졌네, 4억 떨어졌네 그러지만 이 사람 다 웃고 있어. 왜? 여러 채를 비싸게 팔았을 거거든. 왜? 12억 4천에 딱 올려놓으면 10억, 11억에 팔기 좋잖아요. 왜? 1억이 싸게 준다니까. 근데 옛날보다 5억이 오른 거야. 주식 팔아먹을 때 그렇게 한다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확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 부동산은 어저께 발표한 거. 부동산은 보면 서초구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야. 이거 물가 반영도 안 한 거야. 주간으로. KB도 이제는 그전에는 빨간색이 많았거든, 주간에. 근데 이제 파란색이 좀 꽤 많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합이래. 그러면서도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플러스야. 송파구는 마이너스야. 송파구가 좀 맛이 갔어요. 자, 거래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끝났고요. 1739건, 한 건 줄었더라고. 제가 기한이 넘었잖아요. 지난달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열흘째 5월달, 6월달 걸 집계를 하고 있어요. 7월달 거는 22건인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걸로 없는 구가 많아. 거래가 없는 구가. 그러니까 그걸 지수로 만들 수가 없어서 차라리 5월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계속 집계를 하는데 변동이 없다가 어저께 토요일날 어저께 업데이트를 하니까 한 건이 줄었어. 뭐가 취소가 됐나봐. 그리고 이번 달은, 그러니까 6월 달은 841건인데 이거 되게 많이 준 거예요. 이 중에서도 135건은 여기 있죠. 동작구 여기에 135건이 매입 임대주택 거래 건수. 그거 빼야 되는데 넣었으니까 어떡해. 그거 빼고 나면 더 없는 거지. 자,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5월 달은 1739건으로 끝났어요. 근데 빨간색 6월 달은 완전히 누웠죠. 거래가 없어, 거래가. 그러니까 지수도 안 변해. 제가 매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5월달 중순쯤에는 급락하는 거래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락 거래도 없고 급등 거래도 없고 아예 거래 자체가 없어. 그냥 누웠어.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1200건 나오겠다. 그러니까 1200건. 근데 월 후반에 가서 지금 한 20일 남았죠. 20일 동안 거래가 점점 준다면 이거 1200건 밑으로 1100건, 1000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리고 7월달은 1000건 밑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월 초에 너무 적어, 거래가. 오죽하면 제가 20몇 건밖에 안 돼가지고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게 겁난다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전세는 꾸준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전세는 거래가 늘었어. 보세요. 전세 거래 늘었죠. 매매 거래 건수는 줄었는데 왜 그래요? 매매하려던 신혼부부나 이런
그 대기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투 잡으면 어떡하냐고. 금리도 많이 올랐어. 앞으로 더 오른대. 대출도 옛날보단 줄어. 왜? 아파트 옛날에는 3억이면 샀는데 이제는 5억이 됐잖아. 그럼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대출이 그만큼 깐깐해졌어. 그러니까는 에이 2년 전세 더 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가 빠지는 거 보세요. 금액대별로 5억 이상, 15억 이상 다 같이 밀려 지금 실거래가 지수로는. 연 단위로 봐도 이번 달은 살짝 반등인데 지난달에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 달 살짝 반등 나오는데 지금은 처음에는요 천천히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처음에는 이게 천천히 빠지다가 우악 빠지고 이때도 천천히 빠지다가 우악 빠지고 천천히 빠지다가 우악 빠지고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 특히 이거 2년짜리인데 실거래가 지수도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것도 빠지고 있지만 KB의 매매 수급 지수 급락했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급락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원 매매 수급 지수는 꾸준히 빠지고 있고 요게 신문에 나오죠. KB는 이제 민간이니까는 언론에서 많이 취급은 안 해요. 그래도 저는 이걸 잘 찾아봐요. 그 다음에 KB에서 나오는 전세 수급 지수도 급락을 하죠. 그렇죠? 이제 100밑으로 아직도 100 위는 100 위네. 아직도 그 매매 전세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은데 옛날보다는 매매 전세 물건이 엄청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데도 나오겠죠. 자, 이거 4년짜리를 봐도 이렇게 급락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급락하는 거. 요거는 KB의 매매 수급 지수, 빨간 거는 부동산원의 매매 수급 지수. 자, 이거를 장기간 22년 동안 보면 이 바닥을 뚫는다고 그랬죠. 과거에 버블세븐 무너질 때 매매 수급 지수 이 바닥까지 땅굴 파는 거 봐봐. 이거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2차 하락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2차 하락 오네. 실거래가가 하락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 자,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이후에 5월 달에 추세를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힘이 없어. 반등을 해도 힘이 없어. 전에 이렇게 올라가던,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기울기는 어디 가고, 약하게 오르다가 뚝 부러진 다음에, 하다가 5월 달에 8년 상승 지지선을 딱 깨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 깬 거예요. 요거. 지금 상황이 91년 5월 달이랑 너무너무 흡사하다고 그랬어요. 거래가 줄면서 상승률도 줄면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난 거. 지금도 상승률 줄면서 올라가고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죠. 그러다가 부러졌죠. 근데 이제 버블7 때는 상승률도 올라가고 거래도 올라가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하면 91년 5월 달이랑 비교할 때 이때도 반등했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졌다고. 지금도 반등했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기울기가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도 있었어요. 91년도에도 지금도 상승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자, 2006년 버블7 터지기 직전이랑 비교하면 그때는 급등을 했다니까. 지금은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때도 급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나중에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지죠. 저도 이렇게 본다고.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는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이 있다니까. 마냥 계속 매달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 60년 동안의 추세선을 분석하면 정확히 추세선에 다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걸 봐도 박근혜 대통령 때 바닥을 친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상투 친 이유가 저 60년대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에 저항선에 딱 닿아가지고 2006년에 얻어맞았죠. 그 다음에 지금 8년 동안 쫙 오르다가 여기서 얻어맞고 추세선 깼죠. 요거 깼죠. 요거 깬 게 알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요거 깬 거랑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단기 깼지. 이거 깨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박살나고 이때도 이때 서프라임 났잖아. 반등했다가 더 죽었지. 이 상태가 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파동으로 봐도 87년 이후만 봐도 3파 중에 1, 2, 3, 4, 5가 끝났다고 저는 본다고 그랬죠. 자, 이걸 세밀하게 보면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 윤석열 6파는 없어요. 왜? 전체에 대한 조정이 오는 거거든, 로직이. 그리고 중간에 보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상승 파동은 5개를 해주고 조정파는 A, B, C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2파와 4파가 비슷하고 1, 3, 5파가 비슷하다. 그걸 도식한 게 이거예요. 김영삼 2파와 이명박 5파가 A, B, C 3개의 파동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노무현 3파는 1, 2, 3, 4, 5 5개 파동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5파도 1, 2, 3, 4, 5 상승파는 5개 조정파는 3개 그리고 하필이면 3파의 5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타났고
이번에 5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타났다. 그러면 보수 정권이 손을 잡고 부동산을 폭락시킨다.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폭등,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폭락.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60년간의 증명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그 멤버십 그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못했네요. 그리고 멤버십은 주식 쪽이니까 부동산은 하던 대로 계속 할게요. 그래도 데이터나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또 주식도 관심 있으시면 많이 후원해 주시고, 조선일보 넘어가죠. 조선일보도 저한테 가입한 것 같아요. 집값 서울 외곽부터 하락폭이 커지고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이 다 식었겠네. 예, 짱짱할 때 먹어야겠죠. 자, 수박 드세요. 오늘 하루도 일요일날 날씨 더운데 수박 드시면서 가볍게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뭐 주위에 공원, 저는 그 암사대교 밑에까지 거기 생태공원이 있거든. 거기서 생태탕 먹으면 죽여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